한국도로공사는 이번 휴가철에 고화질 카메라를 탑재한 무인 비행선을 띄워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적발,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우리나라 노인들의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이 약 4,000mg으로 세계보건기구 권장 섭취량의 2배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노인의 70%는 권장 섭취량보다 많은 소금을 섭취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대 목 디스크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목 디스크 관련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연평균 8.1%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산림보호구역 안에서 나무와 꽃 등 식물을 훼손하기만 해도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림보호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이프뉴스 이은지입니다. 올여름 휴가길 고속도로에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적발하는 무인 비행선이 뜰 예정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번 휴가철에 경부와 영동고속도로에서 고화질 카메라를 탑재한 무인 비행선을 띄워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적발해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이번 휴가철 고속도로에서 지정차로제 위반 행위를 단속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월차로인 1차로에서 지속적으로 주행하는 행위, 버스, 화물차 등 대형 차량이 지정차로를 준수하지 않는 행위 등이 집중 단속 대상입니다. 단속에 투입되는 무인 비행선에 탑재된 카메라는 고속도로 위 30에서 50m 상공에 떠서 차량의 번호판까지 식별할 수 있습니다. 또한 360도 회전이 가능하므로 양방향을 동시에 관찰할 수 있습니다. 무인 비행선은 한 장소에 머물며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을 한 뒤 이를 분석해 위반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지상에 있는 차량에 탑재된 조종기를 통해 최대 1km 떨어진 곳에서 원격 조종이 가능한 이 비행선은 2시간 동안 연속 비행이 가능해 오전, 오후 2시간씩 단속에 나설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노인들이 나트륨 섭취량이 많은 반면 영양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들의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약 4,000mg으로 세계보건기구 권장 섭취량의 2배에 달했습니다. 노인의 70%는 권장 섭취량보다 많은 소금을 섭취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65세 이상의 노인의 32.7%는 필요한 열량의 75%도 섭취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남자 11.1%, 여자 18.6%는 영양 섭취 부족자에 해당했습니다. 단백질, 인, 철을 제외한 나머지 영양소의 경우 조사 대상 노인의 50% 이상이 평균 필요량 미만을 섭취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노인의 70% 이상이 칼슘과 리보플라빈 결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체 에너지 섭취량 중 영양소 비중은 탄수화물이 76%로 탄수화물 쏠림 현상을 보였으며 단백질, 지방이 뒤를 이었습니다. 또한 고령, 소득 수준, 교육 수준, 우울 상태 등도 영양 부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영향으로 20대 목 디스크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목 디스크 관련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연평균 8.1%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2011년 연령대별 증가율은 20대가 14.5% 증가해 가장 높았습니다. 최근 5년간 인구 10만 명당 진료 환자 수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연령대는 20대 남성으로 연평균 7.7%에 달했습니다. 이어 20대 여성, 80세 이상 여성, 30대 남성이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20대에서 목 디스크 환자의 증가율이 높은 것은 스마트폰 사용과도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스마트폰 사용 시 장시간 고개를 숙인 자세는 경추 간판에 무리를 줘 결국 경추부 동통, 목 디스크를 일으키는 요소가 되며 특히 목을 숙이고 걸으면 경추부에 전달되는 하중은 경추 간판의 변성을 가속화시키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산림보호구역 안에서 나무와 꽃 등 식물을 훼손하기만 해도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정부 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영상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산림보호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현행 법률은 산림보호구역 안에 있는 수목, 대나무, 기타 임산물의 벌채와 채취만 금지하고 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를 손상하거나 말라 죽게 하는 행위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개정안에는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산불 방지 교육 대상자를 산불 감시원 등으로 확대하고 산불 방지 교육과 연구를 담당하는 한국산불방지기술협의회를 설립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방위사업청은 국방 분야 연구개발을 통해 확보한 국방기술의 민간 이전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방기술 거래장터를 개설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온라인상에는 국방기술을 공식적으로 이전하는 창구가 없었습니다. 일부 방산업체들 위주로 국방기술 이전에 참여하다 보니 방산업체가 아닌 일반 업체는 국방기술 관련 정보를 접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따라 방사청은 방산기술 이전에 관심이 있는 업체라면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해 쉽게 이전 가능한 대상 기술을 검색하고 기술 이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방산기술 거래장터 웹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거래장터에서는 민간으로 이전 가능한 국방기술 목록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기술별 세부 설명 자료와 기술 이전 절차 등을 소개하고 홈페이지를 통한 기술 이전 신청도 가능합니다. 방사청은 국방기술 거래장터 사이트를 다음 달까지 NTIS와 연동하고 정부 산하 홈페이지, 공공기관 기술 이전 센터 등과 연계해 자료 공유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여성가족부는 경찰청과 함께 아동과 여성 안전을 위한 민간 합동 해바라기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이번 캠페인에는 조윤선 여가부 장관과 이성한 경찰청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명동에 위치한 민간 생활 매장과 인근 거리 등에서 실시됐습니다. 아동과 여성의 안전 포스터를 부착하고 안전수칙, 긴급 전화번호 등 안전 홍보물을 배부했습니다. 현장 상담, 여성폭력 예방 서명 캠페인 등도 함께 이뤄졌습니다. 그 외에 여가부와 경찰청은 이달 한 달간 전국 17개 시도별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경찰서, 시민단체 등과 함께 해바라기 캠페인을 총 145회 벌일 예정입니다. 한편 여가부와 경찰청은 지난 5월 사회악인 성폭력과 가정폭력 종합대책을 합동으로 발표했습니다. 금융위원회에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 조사를 전담하는 부서가 설치되고 금융감독원에는 기획조사 등을 담당하는 특별조사국이 신설됩니다. 기존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 관련 업무를 하던 공정시장과에서 주가 조작만을 전담하는 부서가 새로 생기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도 조사 인력을 늘리고 기존 자본시장 조사국 외에 특별조사국을 신설해 대형 기획조사 등을 맡길 계획입니다. 금감원은 법률 전문가, IT 전문가, 파생상품 전문가 등 40여 명의 경력직 직원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현재 조사국에는 80여 명의 조사 인력이 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부 인력 채용이 끝나면 내부 조사 경험 인력도 이동시켜 다음 달 초께 특별조사국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2017년까지 관광항국을 조성하기 위해 관광 수입 240억 달러, 외래 관광객 1,600만 명을 유치하겠다는 로드맵을 마련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제1차 관광진흥 확대회의에서 사업 활성화를 위한 관광 불편 해소와 제도 개선 및 전략, 관광산업 육성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지난해 한국 관광은 양적 성장을 했지만 숙박시설 수급 불균형, 환대 서비스 부족 등의 문제가 지적을 받으며 질적 개선이 요구돼 왔습니다. 세부 전략으로는 복수비자 발급 대상 및 유효기간 확대, 숙박요금에 포함된 부가세 사후 환급, 불법 행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관광경찰제도 도입, 관광통역 안내사 확충 및 자질 향상 등 관광에 대한 세제 지원 및 규제 완화와 관련된 총 54건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이번 과제를 범정부적으로 실효성 있게 추진해 국민들이 보다 편하게 여행하고 외국 손님들이 다시 찾고 싶은 관광항국으로 이루어내겠다며 이를 위해 관광업계 스스로 가격 안정, 저가 가능 개선 등 자구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특성화 전문대학 100개교를 집중 지원해 핵심 전문 직업인 15만 명을 육성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교육부는 전문대학 육성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안에 따르면 대학 학과별 강점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를 통해 특성화 전문대학 100개교를 육성해
일자리 중심의 직무 수행도가 높은 핵심 인력을 매년 15만 명 양성합니다. 우선 2014년도에 70개교를 선정하고 성과평가를 통해 연차적으로 2017년까지 100개교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지난해 60.9%인 전문대 평균 취업률을 2017년까지 80% 이상으로 높인다는 목표입니다. 교육부는 전문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기술명장대학원 설치, 평생직업교육대학 육성, 세계로 프로젝트 등의 방안도 함께 추진합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을 토대로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 사회로 나아가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먹구구식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 은행 수수료 체계화를 위해 은행들이 올해 수수료 모범 기준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금융수수료 현실화를 위해 은행권 공동 또는 은행별로 수수료 모범 기준을 만들도록 지도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는 수수료 규정이 없어 은행마다 수수료가 다 달랐습니다. 아울러 규정 부재로 은행 수수료에 대한 원가 분석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수수료 모범 기준에는 수수료 원가 산정 방식에서부터 산정 절차 등을 담아야 합니다. 수수료 부과 시 어떤 영향이 있는지 외부 회계법인 평가 또는 소비자 단체의 검증 등도 거치도록 할 방침입니다. 금감원은 원가 분석을 통해 수수료 인상 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면 이를 용인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연내 은행 창구를 이용하거나 은행 마감 후 송출, 인출 시 수수료가 일부 상승할 가능성도 제시됐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수료 원가 분석을 바탕으로 낮출 수수료는 낮추고 올려야 할 수수료는 올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석유화학협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석유화학업계 현안에 대한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북미 셰일가스 개발, 대중국 석유화학 제품 수출 여건 등 석유화학업계가 당면한 글로벌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 논의됐습니다. 세계 석유화학 시장은 최근 중국의 과잉 재고 해소, 글로벌 경기의 소폭 회복세 등으로 올 하반기부터 회복 사이클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북미 지역의 셰일가스를 기반으로 한 석유화학 제품 생산 설비의 신증설이 완료되는 2016년에서 2018년부터는 국내 생산 설비의 가격 경쟁력이 악화돼 국내 석유화학 업계의 대응 전략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산업부는 우선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셰일가스 등 천연가스 기초재료를 원료로 한 해외 석유화학 생산 설비 구축을 적극 검토키로 했습니다. 아울러 규모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해외 생산 설비 인수, 기존 설비 확충뿐 아니라 원천 기술을 보유한 해외 기업과의 전략적인 제휴 체결 등의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정부가 북한을 탈출한 이후 아직 한국에 들어오지 못한 탈북자를 보호하기 위한 전담팀을 외교부에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외교부는 심의관급을 팀장으로 하는 탈북자 전담팀을 신설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안전행정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교부 내 해외 탈북자 업무는 평화외교기획단과 각 지역국이 나눠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탈북자가 탈출 도중 외국 공안당국에 체포될 경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역국이 대사관을 통해 탈북자를 보호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 대응하는 식으로 접근하다 보니 탈북자를 제대로 보호할 수 없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탈북자 보호 매뉴얼을 개정하는 동시에 전담팀 신설을 추진해 왔으며 라오스에 머물던 탈북 청소년 9명의 북송 사건을 계기로 조직 신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청소년 기술 창업 교육에 나섭니다. 먼저 카이스트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에 올해 2학기부터 과학기술 창업 과목을 개설합니다. 또 창의적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 연구활동이나 창업 캠프 등의 특별활동도 운영합니다. 미래의 기술 명장을 양성하는 마이스터고에도 기술 창업 교육 패키지를 시범 도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청소년 창업 동아리 지원도 확대됩니다. 전국 과학관, 도서관, 주민센터 등에 설치되는 무한 상상실에 최소 10개 이상의 청소년 창업 동아리를 연계해 동아리 활동을 지원합니다.
이외에도 청소년의 창의력 제고와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아이디어를 고취하기 위해 제1회 청소년 기술창업 올림피아드를 올 12월에 개최합니다. 기술 경영인으로서의 다양한 진로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중등기술 창업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항공정보기술 융합혁신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항공 IT 융합혁신센터는 자동차, 섬유, 건설, 조선해양플랜트에 이어 5번째로 개설되는 IT 융합혁신센터입니다. 정부는 세계항공 IT 융합 시장 규모를 845억 달러, 국내 시장 46억 달러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 항공 IT 산업은 선진국 대비 60% 미만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국산화율도 20% 수준에 불과합니다. 산업부는 센터 구축을 통해 수요 대기업과 중소항공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활발히 협업 과제를 수행, 항공 IT 융합 제품을 상용화하고 수출 활로를 확보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요 기업과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이 협력해 핵심 항공 IT 부품의 국산화를 앞당기겠다며 국내 기업이 4천억 달러에 달하는 세계 항공시장에 더 활발히 진출하도록 혁신센터가 역할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안전행정부는 개인용 컴퓨터에 불필요한 자료를 삭제하는 등 작은 습관만으로도 1인당 연간 약 13만 원의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전행정부는 에너지관리공단과 한국경제연구원의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한 IT기기 10가지 절전 요령과 효과를 소개했습니다. PC를 절전 상태로 설정하면 한 대당 연간 156kWh의 전력과 28,548원의 전기료를 아낄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프로그램과 자료를 없애면 부팅 시간과 처리 검색 시간이 하루 10분 단축되고 모니터 밝기를 50% 이하로 조절하면 전력 소비량이 30% 줄어듭니다. 또한 PC를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배치하고 먼지 청소하기, 모니터는 PC 부팅이 끝나고 켜기, 스피커 등 주변 기기는 사용할 때만 연결하기 등도 포함됐습니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100만의 국민이 10가지 요령을 지켜주면 연간 71만 5천 kWh의 전력을 줄일 수 있어 여름철 전력위기 극복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앞에서 언급한 10가지 행동 요령을 숙지하셔서 여름철 전력위기 극복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 세이프앤 칼럼이 이어집니다. 최근 사설 해병대 캠프에 참가한 고교생 5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해병대 캠프가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충분히 예상 가능한 결과라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해병대 캠프와 사설 캠프의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시민일보 고하승 편집국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국장님, 이번에 사고를 일으킨 해병대 캠프가 진짜가 아니었다고 하는데 이 진짜와 차이가 있을까요? 예, 차이가 있습니다. 전국에서 진짜 해병대 캠프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포항 해병대 포항에 있는 일사단에서 운영하는 도구 해수욕장에서 운영하는 곳, 그거 한 곳밖에 없고 나머지는 전부 다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사설 캠프죠. 해병대라는 명칭을 원래 사용해서는 안 되는데 해병대와 아무 관련이 없는 업체들이 해병대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해병대 캠프는 해병대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홈페이지에서만 접수를 받고 1년에 6차례 4박 5일 일정으로 300명 선착순으로 뽑습니다. 그 이외의 방식으로 뽑는 모든 것은 다 사설 캠프라고 보면 맞습니다. 비용도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데 진짜 해병대 사령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진짜 캠프에서는 이제 식비나 생활 필수품 그 다음에 보험료 이런 거 다 합쳐도 5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사설 캠프는 적게는 15만 원에서 많게는 30만 원까지 받는다고 합니다. 엄청난 폭리죠. 사실상
그 체험 캠프라는 명칭을 빌어서 장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교육에도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진짜 캠프에서는 그 사설 캠프에서 할 수 없는 그 상륙, 그 장갑차 이런 것을 그 탑승하는 훈련도 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공수 기초 훈련이라 그래서 이제 물론 진짜 낙하산을 타는 것은 아니지만은 낙하산에서 뛰어내리는 그런 그 훈련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설 캠프는 뭐 다른 것들은 다 흉내낼 수 있지만 뭐 유격이라든가 전투 수영이라든가 이런 건 흉내낼 수 있지만 그런 거는 감히 흉내조차 낼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병대 명칭을 사용하는 이 사설 캠프의 구체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현재 지금 이 사설 캠프가 전국적으로 이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것만 한 30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것이고, 실제로 등록되지 않은 업체들까지 합치면 아마 한 100개가 된다, 이런 소리까지 들리는데, 아직 그 전국적인 그 실태 점검조차 해보지 않아서 구체적인 그 업체 수가 몇 개인지는 아마 지금 현재 그 누구도 파악하는 그 기관이 없을 겁니다. 이 정도로 많이 난립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30개 등록된 업체도 실제로 제대로 그 사무실을 갖추고 운영하는 업체는 2 내지 3개, 10%가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상당히 많은 문제를 안게 되는 겁니다. 뭐 제대로 된 그 안전 교육을 받을 수도 없고, 교육을 실시할 수도 없고, 제대로 된 구호 장비를 갖출 수도 없고, 훈련 장비를 갖출 수도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지난 18일에 충남 태안에서 발생한 사설 해병대 캠프에서도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됐었나요? 예, 불행하게도 그렇습니다. 이 업체가 물론 그 여행사로서 이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은 되어 있는데, 제대로 된 그런 모든 장비나 아니면은 그 인력 구성이 되어 있지 않은 업체였습니다. 실제로 보면 32명의 그 교관이 있었는데, 거기서 인명구조 1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5명, 그 다음에 수상 레저 1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5명, 그 다음에 2급 소지자가 3명, 그러니까 13명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그나마 정규직도 아니고 아르바이트로 임시로 채용된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제대로 된 학생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주 유사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안 되는 업체였죠. 예, 그래서 이번에 상당한 문제를 일으켰는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업체가 1년도 안 된 시점에 무려 2만 명의 학생을 이번에 체험 캠프에 참가시켰다고 합니다. 이번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아마 언젠가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까 생각만 해도 정말 가슴이 섬찟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장님, 혹시나 이 다른 사설 캠프도 이와 같은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다면 정말 큰일인데, 이에 대한 대책이나 해법이 있을까요? 예,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뚜렷한 대책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캠프라는 게 개념이 굉장히 모호해서 이게 여행사에서 운영하는 여행 프로그램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학원에서 운영하는 학습 프로그램도 아닌 굉장히 모호하기 때문에 이 지방자치단체나 혹은 교육청에서 끼어들 여지가 없습니다. 사실 여행사라 그러면은 각 지방자치단체나 공제조합에서 등록을 해서 거기로부터 이제 관리 감독을 받고, 또 학원이라 그러면은 교육청에 등록을 해서 교육청으로부터 관리 감독을 받는데, 이 캠프는 아무것도 아니다 보니까 어디에서도 이거를 관리 감독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난립을 하게 되고,
여성가족부나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도 전부 다 손 놓고 방치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선 이 캠프가 어떤 개념인지, 무슨 개념인지 이거를 정확하게 먼저 설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일 그 여행이라면, 그 여행의 프로그램이라면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 감독을 하고, 또 이것도 뭐 수업의 일종으로 보고 그 학원으로 등록이 된다면 교육청에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금 그 100여 개 가까이 지금 난립하고 있는, 그리고 등록된 그 30여 개의 그 업체들을 대상으로 아주 실태 점검을 철저하게 해서 문제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모든 그 사업을 취소 내지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 운영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사전에 미리 그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거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사회 안전에 대한 그 불감증을 해소하는 겁니다. 이 사고가 발생되기 불과 며칠 전에 노량진에서도 대형 그 참사가 발생하지 않았나요? 그때 그 장맛비가 정말 그 장대비처럼 쏟아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7명의 그 인부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거기 현장에 가서 그 공사를 했다. 그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결국 그 노동자들이 전부 다 그 안타깝게 그 생명을 잃는 그런 사고가 발생을 했죠. 이것처럼 그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이 안전 불감증을 해소하는 게 무엇보다도 가장 시급한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다행히 이 사회안전 이 방송이 또 사회안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좀 높여주고, 또 이번 기회에 그 사설 그 캠프를 운영하는 그 업주들이 거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주기를 바랍니다. 네, 국장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캠프의 개념과 가이드라인을 정확하게 확립하고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서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선 안 되겠습니다. 잠시 후 세이프 앤 포커스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세이프 앤 포커스 이은지입니다. 계속되는 비 소식에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휴가지 날씨는 좋기를 바라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여행을 떠나 며칠 동안 일상을 벗어나 신나게 놀다 보면 뜨거운 태양빛에 살이 검게 그을리기도 하고, 음식을 잘못 먹어 배탈이 나거나 오랜만에 바깥 활동에 몸이 적응하지 못해 아플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세이프 앤 포커스에서는 휴가철 상비약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서 많이 여행들을 하실 텐데, 그 여행 상비약이 해열 진통제나 소화제, 종합감기약, 멀미약, 밴드 또는 이제 연고류, 그런 부분을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행을 갈 때는 출발하기 전에는 예측하지 못한 그 환경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그런 가벼운 질환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상비약을 챙겨가시면 좋겠고요.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 천식 같은 만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복용을 중단했을 때 질환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여행 전에 의사 또는 약사님과 상담을 통해서 필요한 양을 꼭 준비하시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비약을 그 원래 용기에서 덜어서 다른 용기에 담아 가실 때 품질이 저하가 될 수도 있고,
또 잘못 오인돼서 혼동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주의하시고요. 해외여행을 다니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풍토병에 해당되는 말라리아나 그런 그 병에 대해서는 미리 예방약들이 있으니까 사전에 처방을 받으셔서 준비하시고 복용하시고 떠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직장인이라면 1년에 단 한 번뿐인 여름 휴가를 맞아 어떻게 즐길지 이런저런 계획을 세우기 마련인데요. 하지만 휴가철에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상비약을 챙기는 것 또한 잊지 않으셔야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들을 숙지하셔서 즐겁고 의미 있는 휴가 보내시기 바랍니다. 세이프앤포커스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입으려고 옷장에서 꺼내보니 누렇게 변해버린 큐노. 아무리 세탁을 해도 하얘지지 않고 옷이 상할까 삼지도 못하고 락스에 묻을 수도 없는데 누래진 흰옷을 하얗게 만들 무슨 방법이 없느냐고요? 누렇게 색이 변한 흰옷을 다시 새 옷처럼 하얗게 20초만 담궜다 말리면 누랬던 옷이 다시 하얗게 변하는 기적의 제품 대탄생. 이제 하얀 옷이 누래졌다고 버리지 마십시오. 누래진 흰옷을 하얗게 만들어주는 클린마 매직 화이트. 흰옷 관리하기 너무 힘드시죠? 사서 몇 번 안 입었는데도 색이 누렇게 변해서 오래된 옷처럼 보이고요. 다른 색깔 있는 옷들과 깜빡해서 같이 세탁을 하면 물들어서 보기 흉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버렸던 적 많으시죠? 이제는 간단하게 매직 화이트 하세요. 색이 누렇게 변한 섬유를 다시 하얗게 20초의 과학 클린맘 매직 화이트. 삶지도 않고 락스에 담그지 않아도 정말 누래진 옷들이 하얗게 된다고요? 매직 화이트는 가능합니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직접 실험해 보겠습니다. 먼저 물에 매직 화이트를 넣고 골고루 저어준 다음 누래진 면수건의 반쪽을 20초만 담궜다 말리면 자 어때요? 매직 화이트에 담궜던 반쪽과 담그지 않은 반쪽 정말 확실하게 차이가 나죠? 이것이 매직 화이트의 마술 같은 효능입니다. 오래 입어 누래진 아빠 와이셔츠도 20초만 담갔다 말리면 누랬던 쪽이 하얗게. 아이들 교복도 남방, 바지, 티셔츠, 운동복, 블라우스, 고금 니트까지 그 어떤 옷도 20초만 담그면 누랬던 것이 하얗게 본래의 하얀색으로 되돌아옵니다. 삶기 귀찮은 속옷이나 수건도 오케이. 누래진 모자, 신발도 오케이. 커튼, 침대복, 이불, 베갯니 등 물빨래가 가능한 것이라면 매직 화이트는 그 어떤 것도 가리지 않습니다. 옷감이나 색상에 전혀 손상 없이 누렇게 변색된 것을 본래 하얀색으로 되돌려주는 정말 마술 같은 제품 매직 화이트. 전에는 이렇게 누렇게 된 옷은 다 버렸었는데 이제는 매직 화이트를 써요. 처음 샀을 때처럼 하얘진다니까요. 기적의 화이트닝 효과 보자. 집에 있는 누렇게 된 흰옷 중 그 어떤 것이라도 꺼내서 딱 반쪽만 담가 보십시오. 그리고 그 놀라운 차이를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단 한 번만으로 와이셔츠를 새로 산 것처럼, 단 한 번만으로도 비싼 외출복을 막 구입한 것처럼 경제적인, 너무도 경제적인 돈 벌어주는 매직 화이트. 색을 몽땅 다 빼버리는 독한 탈색제가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매직 화이트는 색을 빼는 탈색제가 아니라 흰옷을 처음처럼 다시 하얗게 만들어주는 환백제입니다. 그래서 색깔이 있거나 무늬가 있는 옷을 넣어도 다른 색은 빠지지 않고 흰 부분만 다시 하얗게 변합니다. 물빨래가 가능한 섬이라면 그 어떤 것도 순식간에 하얗게 되는 마술 같은 효과. 혹시 형광증백제 아니냐고요? 천만에 유해 성분 논란 뜨거운 형광증백제 제로, 대면 활성제 제로, 중금속 성분도 제로. 여기에 99.9%의 살균 효과, 피부 저자극 테스트까지 완료. 맨손으로 만져도 안전하고 대면 활성제나 형광증백제가 들어있지 않아 피부가 예민한 아기들과 아이들 옷도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식물성 성제오일, AC 코팅제 등 특수 재료로 만들어 옷감이나 색상에 전혀 손상을 주지 않고 섬유 본래의
하얀색만 살려주는 이름 그대로 매직 화이트. 물빨래가 가능한 옷이라면 그 어떤 옷도 오케이. 허리자리 아깝고 그대로 일자리 찝찝했던 누렇게 변색된 옷, 이제 걱정 마십시오. 정말 마술 같은 제품 매직 화이트가 하얗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20초의 과학 클린마 매직 화이트. 500ml 한 통으로 25회 사용. 10일에 한 번씩 사용을 해도 한 통으로 1년 가까이 사용할 수 있는 분량. 3년을 사용할 수 있는 3통을 드리는 금액이 39,800원. 39,800원. 거기에다 옷에 묻은 커피 자국, 김치 국물, 각종 얼룩 등을 깨끗하게 지울 수 있는 얼룩 제거제 2통까지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주세요. 그동안 흰옷 하얗게 만들고 싶어서 삶으신 적 많으시죠? 이제는 삶지 말고 매직 화이트 하세요. 마치 삶은 것처럼 하얗게 만들어드리는 건 물론이고요. 살균 효과도 있습니다. 삶지 못하는 흰옷도 비비거나 열을 가하지 않아도 옷감 손상 없이 하얗게 만들어드립니다. 세탁이 끝나고 세수대 하나 세탁기에 물을 담고 매직 화이트 20ml를 넣고 골고루 저어준 다음 세탁물을 넣고 20초만 담궜다 말리며 누렇게 변색된 것이 하얗게. 예쁜 공주옷도 치마, 가운, 티셔츠도 거기에다 세기발의 커튼, 침대모, 이불, 베갯잎도 깨끗하게. 귀찮지만 푹푹 삶아야 하얘졌던 속옷, 아기 귀저귀, 수건, 행주도 이제 삶지 않고 세탁 후 한 20초만 담궜다 말리며 살균과 동시에 하얗게. 이 옷이 몇 번 입고 나니 누랬었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 하얗게 변했어요. 삶지 않아도 하얗게 해주고 살균까지 해주니까 정말 편해요. 삶지도 않고 락스에 담그지 않아도 정말 누래진 옷들이 하얗게 된다고요? 매직 화이트는 가능합니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직접 실험해 보겠습니다. 먼저 물에 매직 화이트를 넣고 골고루 저어준 다음 누래진 면수건의 반쪽을 20초만 담궜다 말리면, 자 어때요? 매직 화이트에 담궜던 반쪽과 담그지 않은 반쪽, 정말 확실하게 차이가 나죠? 이것이 매직 화이트의 마술 같은 효능입니다. 오래 입어 누래진 아빠 와이셔츠도 20초만 담갔다 말리면 누랬던 쪽이 하얗게. 아이들 교복도 남방, 바지, 티셔츠, 운동복, 블라우스, 도금 니트까지 그 어떤 옷도 20초만 담그면 누랬던 것이 하얗게 본래의 하얀색으로 되돌아옵니다. 삶기 귀찮은 속옷이나 수건도 오케이. 누래진 모자, 신발도 오케이. 커튼, 침대복, 이불, 베갯잎 등 물빨래가 가능한 것이라면 매직 화이트는 그 어떤 것도 가리지 않습니다. 누렇게 변색된 것을 하얗게 돌려주는 20초의 과학 클린마 매직 화이트. 500ml 한 통으로 25회 사용. 10일에 한 번씩 사용을 해도 한 통으로 1년 가까이 사용할 수 있는 분량. 3년을 사용할 수 있는 3통을 드리는 금액이 39,800원. 39,800원. 거기에다 옷에 묻은 커피 자국, 김치 국물, 각종 얼룩 등을 깨끗하게 지울 수 있는 얼룩 제거제 2통까지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주세요.